시계탑이 멈춘 그날, 1965년 유럽의 작은 마을, 시계탑 아래에 한 시계 수리공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나이가 50을 넘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민첩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들도 고칠 수 있는 솜씨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토마스의 손길이 닿으면 멈춘 시간도 다시 흐른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의 작은 가게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작은 숲속의 새들처럼 조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찰칵, 똑딱, 딩동, 치리릭. 각각의 시계는 저마다의 목소리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지만 때로는 시간 자체도 치유가 필요하답니다. 토마스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손님 중에는 단지 시계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가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노부인이 천천히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검은 외투에 회색 쇼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옛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토마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토마스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회중시계였습니다. 은빛 케이스에 섬세한 별자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시계줄은 오래되었지만 정교한 세공이 돋보였습니다. 이 시계가 멈췄어요. 노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물건인데 어떻게든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토마스는 시계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계 안쪽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은 희미하게 푸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계는 처음 봅니다. 토마스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물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저 시계가 필요할 뿐이에요. 내일 이맘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노부인은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토마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시계를 살폈습니다. 모든 참고 서적을 뒤져보았지만 이런 구조의 시계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구조는 기존의 어떤 법칙과도 맞지 않았고 심지어 시계의 태엽은 감긴 흔적이 없는데도 가끔씩 초침이 한두 번 움직이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토마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 시계는 다른 무언가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늦은 밤 토마스는 시계를 작업대 위에 두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던 눈송이, 심지어 공중에 떠 있는 먼지 입자까지.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토마스 자신과 작업대 위에서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 시계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토마스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되었군요. 새로운 시간의 수호자님. 토마스가 돌아보니 어젯밤에 노부인이 서 계셨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간을 초월한 듯한 우아함을 지닌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리스, 시간의 수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토마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수호자란 말입니까? 저는 그저 시계 수리공일 뿐인데요. 아이리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작업대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계 수리공이 아닙니다. 토마스 씨.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에 끌렸고 그 일을 천직으로 삼게 된 것이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의 수정이라고 불리는 유물입니다. 수세기 동안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유물을 통해 시간의 균형을 유지해 왔어요. 저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저도 저의 스승도 그 이전의 모든 수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여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이리스는 시계를 토마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3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각 시험은 시간의 다른 측면을 다루게 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진정한 시간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계가 강하게 맥동하기 시작했고 주변의 공기가 일렁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시계의 크라운을 3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토마스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변이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게에 있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의 작은 시골 마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물레방아가 있는 다리, 석조교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 토마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급히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그 소년을 알아보았습니다. 12살 때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소년은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따라가 보세요.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보기만 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쓰여진 책과 같습니다. 토마스는 어린 자신을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마을 외곽의 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외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미친 시계장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그의 집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용기를 내어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쳐주실 수 있나요? 소년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음악 상자인데 어제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노인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들어오렴. 성인 토마스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은 시계와 각종 기계 부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음악 상자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에게 왔니?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계장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학교 가는 길에 항상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처음이야.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온 것은. 노인은 음악 상자를 손쉽게 고쳤고 그것이 다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자 소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 시계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와도 좋아.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내 눈에서 보이는구나. 시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말이야. 토마스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방과 후에 노인을 찾아가 시계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 노인이 단순한 시계장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토마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분은 테오였습니다.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의 스승이자 저의 동료였지요. 그는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고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토마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군요.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시다. 시계의 크라운을 3번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토마스가 그렇게 하자 세상이 다시 빙글빙글 돌았고 그는 자신의 시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현재의 시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토마스는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빗방울들이 때때로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번개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불안정해졌군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균열의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합니다. 토마스는 시계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날씨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계가 이끄는 대로 마을을 가로질러 걸었고 결국 마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토마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장 중앙에 거대한 시계탑이 서 있었는데 그것은 원래 마을에 있던 시계탑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계탑은 더 높고 더 어두웠으며 시계의 숫자들이 거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탑 주변으로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시계탑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토마스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부자연스럽게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루카스? 토마스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남자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루카스는 토마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계 만드는 법을 배웠지만 루카스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간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토마스는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꾸민 거였어?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시간은 불공평해. 토마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하지? 왜 뒤로 갈 수는 없는 걸까? 내가 만든 이 시계탑은 시간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젊음을 되찾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거야. 토마스는 루카스가 시간을 되돌리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20년 전 루카스는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고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루카스, 그렇게 할 수 없어.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역행시키면 현실 자체가 붕괴할 거야. 나는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발견했어. 루카스가 외쳤습니다. 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넌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토마스는 루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내 고통을 이해해.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모래시계는 뒤집을 수 있어도 인생은 뒤집을 수 없다고 테오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 루카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테오 선생님? 그분을 기억하네. 물론이지.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시간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어.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거슬러 오를 수는 있어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지. 루카스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건 내가 알던 과거가 아닐 거야. 넌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뿐이고 그건 현실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야. 우린 앞으로 나아가야 해, 루카스. 토마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고 젊은 루카스와 그의 가족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루카스. 시간은 그들을 데려갔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니까. 루카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루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루카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함께 이걸 바로잡자.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토마스와 함께 시계탑으로 향했고 그곳에 설치해둔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작업을 마치자 시계탑은 천천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주변의 왜곡된 시간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들었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시간의 균열이 치유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군요.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중요성과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네요. 시계의 크라운을 한번 누르세요. 토마스가 크라운을 누르자 세상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미래의 도시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어둡고 차가워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가능한 미래 중 하나입니다.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시간의 수호자가 없는 세계입니다. 토마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거대한 시계탑이 있었고 그것은 루카스가 만들려 했던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도시 전체의 시간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루카스의 아이디어는 그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리스가 설명했습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발견하고 더 발전시켰죠. 그들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이 그들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시간의 균열로 가득 차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나요?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이리스가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시험은 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토마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시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고 아무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모두 이상한 장치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시계와 비슷하지만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토마스는 한 어린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그건 뭐니? 소년은 놀란 표정으로 토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시간 조절기를 모르세요? 소년이 자신의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건데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장치예요. 시간을 관리한다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네, 소년이 설명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시간을 느리게 할 수 있고 지루한 일을 할 때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총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정확히 80년을 살 수 있답니다. 토마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삶의 불확실성은? 깜짝 놀라는 기쁨은? 예상치 못한 행복의 순간들은? 소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확실성이요?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중앙시간관리국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토마스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린 친구, 진정한 시간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거란다.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소년은 토마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에 작은 호기심의 불빛이 일었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했고 마침내 중앙시간관리국이라 불리는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시계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컴퓨터와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수정 구체가 있었고 그 안에는 토마스가 가진 것과 똑같은 시계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시간의 수정이군요.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죠.
토마스는 수정구체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멈추세요. 허가 없이 중앙시간 코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한 경비원이 외쳤습니다. 토마스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두 시계가 가까워지자 둘 다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주변의 시간이 느려지더니 멈췄습니다. 경비원들은 움직임을 멈췄고 토마스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정구체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구체 속의 시계가 그의 시계에 반응하여 밝게 빛났고 구체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토마스는 원래의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시계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고 강렬한 빛이 토마스를 감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들, 무수한 가능성의 갈래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의 정신을 채웠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시계의 진정한 목적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호하는 것이군요.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토마스는 시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누구도 그 흐름을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흘러야 합니다. 시계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시공간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시계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의 손목에 있던 시간 조절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계탑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평범한 시계탑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도시의 색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빛깔이 물러가고 다양한 색상이 도시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토마스, 아이리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수호하며 미래를 지혜롭게 인도하는 법을 배웠군요. 이제 당신은 진정한 시간의 수호자입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빙글빙글 돌았고 토마스는 자신의 시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은 평소처럼 째깍거렸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이리스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노부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시간을 초월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여정은 끝났습니다.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가 왔군요. 제가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아이리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테오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과 지혜를 보았지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가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아이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테오와 저 그리고 이전의 모든 수호자들의 지식이 그 시계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아이리스는 토마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리스. 제가 시간의 균형을 지키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아이리스의 모습이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토마스. 시간 속 어딘가에서. 그렇게 아이리스는 사라졌고 토마스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는 이제 평범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책임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마스는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어린 소녀였는데 그녀는 작은 회중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인데 멈춰버렸어요. 토마스는 소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는 특별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테오가 자신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물론이지, 토마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시계에 대해 좀 알려줄까? 소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작업대를 보여주며 시계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오가 오래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시간의 비밀을 서서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들이 조화롭게 째깍거리는 소리가 가게를 채웠고 토마스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고 그는 이제 그 흐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토마스의 가게 벽에 걸린 시계들은 계속해서 째깍거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 끝없는 시간의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모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진정한 시간의 가치는 시계 바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다네. 이것이 토마스가 이제부터 전하게 될 지혜였고 시간의 수호자로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